네, 안녕하세요. 자, 고1 3월,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학생 A, B, C가 힘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힘은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라고 했어요. 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학생 B, 떨어져 있는 두 자석 사이에도 자기력이 작용해. 자, 떨어져 있어도 청력이라는 자기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자기력은 떨어져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지구 중심을 향하지. 자,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 그림은 물이 담긴 냄비를 가열하여 용기 속의 우유를 데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물이 가열되는 동안 물 분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틀린 얘기예요. 가열하는 동안 물 분자는 열을 받으면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니은. 우유가 되어지는 동안 열은 물에서 우유로 이동한다. 자, 지금 가열을 해주고 있으면 그 열이 물한테 전달이 되고요. 그 물은 우유한테 전달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유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 분자의 운동은 더 활발해진다. 맞지요? 자, 모든 물체의 운동은 열을 가해주면 점점 더 활발히 운동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맞는 것을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맞는 걸 고르는 겁니다. 우선 간은 화면에서 빛이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뀐 거죠. 자, 나는 열이 발생한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자, 전동기가 뭐죠? 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한 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4번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빛의 3원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빛의 3원색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빛의 3원색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빨강, 파랑, 초록이에요. 자, 빨강과 파랑이 섞였을 때 얘가 무슨 색이 됐었죠? 자홍색이 됐었고요.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란색, 파랑과 초록이 섞이면 청록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관찰되는 색이 청록이었어요. 그러면 파랑이랑 초록이었을 거고요. 관찰되는 색이 노랑이었어요. 초록이랑 빨강이어야 돼요. 그럼 똑같이 초록이 들어가야 되니까 A가 지금 뭐가 됩니까? 초록색이 되죠. 그럼 A가 초록색인 걸 골라주세요. 나머지 것들은 답이 아니죠, 우선. 그쵸? 그 다음에 B는 뭐여야 해요? B는 무슨 색이어야 돼요? 청록색이니까 우리 파랑이랑 초록이어야 되죠. 근데 우린 초록을 찾았으니까 B는 파란색이네요. 그럼 파란색인 걸 찾는 거죠. 그럼 얘가 또 답이 아니네. 그쵸? 그러면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은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럼 전류가 위로 흐르게 되면 우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돼요. 그러면 지금 A쪽은 이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면 나침판의 N극이 아래쪽 자기장의 방향을 가르쳐야 해요. 그러면 요 기역 부분은 뭐가 될까요? S극이 되겠죠. 여기가 N극이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역 보세요. 기역은 S극이다. 맞는 얘기인 거죠. 자,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자, 도선주의 자기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다고 했어요. 자, B하고 A를 봤을 때 거리가 누가 가깝다? B가 가깝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더 센 거 맞습니다.
자,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아예 바뀝니다. 그러면 나침판의 방향이 다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비닐봉지에 소량의 아세톤을 넣었어요. 자, 이 아세톤이라고 하는 건 휘발성이 강한 아이죠. 휘발성이 강한 아이는 액체가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잘 바뀌어요. 자, 밀봉했대요. 그랬더니 나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자, 뭐 한 거예요? 상태 변화한 거죠. 자, 상태 변화할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자의 개수 그대로예요. 분자의 크기도 그대로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바뀐다? 분자 사이의 거리만 바뀌게 돼요. 그쵸? 그러면 분자 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분자 수는 같아야 돼요. 분자의 크기도 어때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다. 자, 평균 거리는 결국에 멀어진 걸 이야기해요. 자, 부피가 나가 커졌으니까 평균 거리는 나에서 더 큰 거죠. 답은 2번이겠죠? 자, 7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 원자 A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전자 두 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됐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원자는 중성이고 B이온은 전자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A는 E-이온이 될 거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를 세주셔야 돼요. 우선 딱 보시면 기억이 전자거든요. 맞는 거예요. 니은은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들어있는데 그러려면 전자의 수를 세셔야죠. 전자의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네요. 그럼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8개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A2O는 전자 2개를 받았기 때문에 A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답은 5번일 겁니다. 자, 8번 볼게요. 얘네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인데요. 개수에 따라서 다른 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분 원소의 가지수는 둘 다 같습니다. 어차피 A2B랑 A2B2가 됐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는 같아요. 그래서 가지수는 같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원래 수능에서는 보기에서 정확하게 아닌 거 우선 제끼고 풀어주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지금 A의 질량은 둘 다 같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둘이 같단 말이죠. A 2개씩이 있어요. 근데 분자가 나는 B가 2개고요. 가는 B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가가 더 작아지니까 전체 비율은 가가 더 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디귿에서 1기압에서 끓는 점은 가와 나가 같다. 땡. 자, 왜 땡이에요? 끓는 점은 분자의 질량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얘네 둘은 다른 분자거든요. 그러면 끓는 점이 같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답이겠지요. 자, 9번은 혼합물의 분리에 관한 겁니다. 자, 어떤 아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자, X는 물과 에탄올, 이 두 친구는 섞여요. 자, 물과 식용유는 섞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섞여 있는 두 물체를 분리할 때는 뭘 이용하는 게 좋다? 끓는 점을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섞이지 않는 두 물체는 뭘 이용해 주는 게 좋다? 밀도 차이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지요.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 기구는 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 차를 이용하는 건 다가 되죠. 분별 깔때기 기억하시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산염기 중화하는 문제들은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항상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자, 우선 그림을 보시면 묽은 염산이 있어요. 처음에 묽은 염산 10ml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산나트륨을 5ml씩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저희가 누가 사라졌는지를 좀 보셔야 해요. 지금 보니까 가에는 세모가 3개, 네모가 3개가 있었어요. 나는 세모가 1개만 남았어요. 세모가 2개가 사라졌고요. 자, 누가 새로 들어왔느냐? 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새로 2개가 들어왔죠. 자, HCl 염화나트륨 하고요. NaOH 염화수소랑 수산나트륨을 반응을 하면요. 우선 수산화랑 수소가 반응해서 물 분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CL이랑 NA가 구경꾼 이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소나트륨을 첨가했는데 새로 들어왔다. 그럼 이 하얀색 동그라미는 누가 됩니까? NA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사라졌어. 세모가 사라졌어요. 그거는 원래 있었던 수소가 수산화랑 반응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수소이온이 될 수밖에 없죠. 되셨죠? 그러면 네모, 까만색 네모는 누구야? 자, 처음부터 있었던 구경꾼 이온이에요. 누구예요? Cl-예요. 아, 다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NaOH 5ml에 이 친구 5ml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염산 10ml에는 분자가 3개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NaOH 5ml를 첨가하고 났더니 세모가 2개 사라졌다. 아, 그 얘기는 NaOH 5ml에 2분자가 들어있었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개가 들어갔으니까 OH 2개가 H 2개랑 반응하고 H가 1개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번에 이 5ml 첨가했을 때도 NaOH는 2분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H 하나 사라지고 H가 없어요. 그러면 OH가 남는단 말이지. 그럼 이 별이 누구야? OH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친구는 산성이었어요. 가는 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아직까지 산성이에요. H 플러스가 들어있어서. 근데 다는 뭐가 됐다? 염기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알아냈어요. 자,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세모는 수소이온이다. 맞아요. 그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소이온이었어요. 자, 다의 용액에, 다 용액 아까 뭐랬지 내가? 염기성이 됐어요. 염기성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죠? 염기성에서는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 과정 1에서라고 하는 건 처음에 수산화튠 5ml만 넣었을 때. 자, 생성된 물 분자수.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NaOH 2개 들어갔단 말이지. 그럼 OH랑 H랑 해서 불 분자가 몇 개 생길까? 과정 1에서는 2개가 생겼어요. 자, 과정 2에서도 똑같이 2분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H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물 분자가 1개만 생겨요. 그래서 OH가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물 분자 수가 같다는 거야. 이건 틀렸죠. 기억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틀렸단 말이에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생명단원이네요. 식물의 관다발을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자, 기억을 하시겠지만 얘가 무슨 실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했다. 그쵸? 자, 붉은색 색소를 탄 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아이 안에 색소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뭐였죠? 물관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물관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안쪽이요. 안쪽이 있는 색칠이 이상하게 했네요. 선생님이 다시 지워서 해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아이가 물관이에요. 요 안쪽이요. 그쵸? 그러면 안쪽이 누구다? B예요. B가 물관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쪽이 지금 누구야? A거든요. A는 뭐예요? 체관이에요. 그리고 요런 모양을 갖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였다? 이걸 관다발이 규칙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관다발이 규칙적인 아이들은 어떤? 쌍떡잎 식물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가 물관이다 틀렸단 말이에요. A는 체관이었어요. 자,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은 B다. 물관. 맞는 거죠. 이 식물은 쌍떡잎 식물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죠. 자, 12번은 식사 후예요. 식사 후에는 우리가 밥을 먹었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 포도당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포도당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야. 이 호르몬이 나온 건데 그럼 이건 누굴까? 아, 포도당을 줄여주는 호르몬 우리 뭐 배웠다? 인슐린 배웠어요. 자, 글루카곤은 혈당을 어떻게 해주는 호르몬이야?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야. 인슐린은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얘는 인슐린이에요. 그럼 기억 글루카곤이 다 틀리고요. 인슐린은 어디서 나온다? 이자에서 나온다.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오죠. 혈당 감소에 관여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소화 과정이네요. 자, 이 친구들의 이름은 다 아셔야 돼요. A는 간이에요. B는 위고요. C는 이자네요. 그쵸? 자, D는
꾸깃꾸깃 있다. 소장 7m예요. 자, E는 뭐다? 대장이에요, 대장. 1.5m 정도 되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A는 위이다 라고 해서 아니잖아. A는 간이잖아요. 그쵸? 아이고, 1번에 답이 있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자, 15번 이렇게 유전 혈액형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긴 합니다. 자, 우선 부모가 엄마랑 아버지가 A형이랑 B형이야. 근데 자식이 O형이 나왔어. 자, A형이라고 하는 것은 O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B형도 O가 있어요. 그런데 O형이 나오려면 부모의 혈액형은 AO랑 BO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 부모들이 하나씩 주잖아요. 유전형지를. 그러면 얘가 줄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주면 A, B형인 아이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주면 AO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BO, 이렇게 해야 OO가 나와요. 그러니까 A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부모의 혈액형이 AO, BO여지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아버지 어머니 혈액형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동생이 태어났대. 동생이 태어났을 때 ABO식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은 그랬어요. 지금 혈액형이 4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A형은 하나야. 그럼 얘 확률은 얼마가 돼? 자식 4개 중에 A형은 1개야. 4분의 1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15번 문제를 볼게요. 15번 문제는 자, 얘는 세포분열 전이에요. 얘를 간기라고 부르죠. 아직 핵막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네. 자, 이건 뭐다? 분열기 중기예요, 중기. 그쵸? 자, 그러면 염색체는 지금 보자. X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염색체 수는 4이다. 맞습니다. B는 간기이다. 맞아요. 세포분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A와 B에는 모두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존재하지요. 염색체 안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간기는 보이진 않지만 핵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지. 5번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16번을 볼게요. 자, 이건 현무암과 화강암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암석을 배웠어요. 1학년 때. 그때 배울 때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암석은 화산암하고 심성암 이런 게 있었어요. 화산암이라고 하는 건 화산 밖에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산암이라고 하는 아이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심성암이라고 해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에서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두운 색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색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현무암은 밖에서 굳어서 된 암석이야. 화산암, 알갱이 크기 작은 화산암이고 어두운 색이고요.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된 거예요. 심성암이고 밝은색 암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옳은 걸 물어봤는데 1번 보세요. 간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둘 다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그쵸? 자, 1번이 답인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간은 나보다 깊은 곳 아니지. 간은 선생님이 뭘 했어? 화산암이랬잖아요. 화산암은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구성 광물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디가 커요? 심성암. 지하에서 천천히 굳어진 애가 커요. 그러면 얘네는 바뀌어야 되지. 그쵸? 4번. 간은 나보다 마그마가 천천히 아니지. 현무암은 빠르게, 나가 천천히. 자, 밝은색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가 크다? 나가 커야죠. 가가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17번 문제는 해수에 대한 문제예요. 자, 해수는 층을 3개로 나눴어. 기억하실까요? 자, A는요. 이 층의 이름은 뭐다? 혼합층이다. 그쵸? B층은 뭐다? 수온약층이다. 자, C층은 뭘까요? 심해층이다. 그쵸? 자, 이게 혼합층은 뭐예요? 우선은 태양이 광선이 가까이 다가온단 말이야. 바닷물에. 그래서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섞어서 잘 섞여서 이런 층을 만들었죠. 심해층은 태양빛이 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온도가 되게 낮고요. 변화가 없어요. B층 그 사이에서 태양이 점점 적게 도달하는 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소운의 깊이가 낮아지는 층이다. 낮아진대. 자, 위쪽과 아래쪽 해수가 섞이기 어렵다. 왜? 위에 따뜻한 물이 있고 아래 찬물이 있어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그럼 누구에 관한 거다? 비수온약층에 관한 거다. 4번이 답일 겁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개를 설명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배웠죠. 자, A는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그쵸? 자, B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입니다. 오호츠크에는 초여름이죠. 시베리아는 한겨울이고. 자, 다음 C는 뭐다? 양쯔강. 이 친구는 봄, 가을에 오는 애예요. 자, D는 북태평양. 우리한테 여름에 영향을 주는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다? 얘를 이렇게 나눠라. 자, 위에는 뭐다? 한랭, 차가운 거예요. 라고 했어요. 아래는 온난, 따뜻한 겁니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해서 왼쪽은 뭐다? 육지 쪽이잖아. 뭐라고 해줘야 돼? 건조해요. 우측은 뭐다? 다습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A는 B보다 건조한 기단이다. 라고 했어요. 맞지. 그쵸? 자, C는 양쯔강 기단이다. 맞습니다. 자, 여름에는 D의 영향으로 덥고 습하다. 라고 했어요. 맞죠? 여름의 영향으로 덥고 습해요. 답은 5번이겠네요. 자, 19번, 20번은 3학년 2학기에 나온 내용인데, 자, 뭐 선행을 했으니까 다 배웠겠죠. 근데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물리화학은 기억을 한다. 근데 생물지구과학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혹은 이제 나중에 고1이 되는 겨울방학 때는 항상 이것들을 복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19번은 시차에 관한 거, 시차, 연주시차. 자, 시차가 뭐냐면 별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월에 봤을 때랑 7월에 봤을 때 달라 보여요. 그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시차라고 해요. 그런데 뭐도 있냐? 연주시차도 있어. 연주시차는 어떻게 구해요? 시차의 2분의 1이야. 근데 우리가 연주시차 가지고 별까지 거리를 잴 수가 있거든요. 거리는 시차, 그러니까 연주시차 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별 S가 자, 봐봐. A가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만큼으로 움직였단 말이지. 그런데 S는 여기에서 여기야. 더 많이 움직였잖아.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별을 봤을 때요. 별이 멀리 있으면 많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별이 가까이 있으면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A가 더 어떻게 있다? 멀리 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뭐야? 아크투루스는 연주시차를 물어봤네? 아크투루스의 시차가 0.2야. 연주시차는 그걸 반이야. 그럼 0.1 맞죠? 그쵸? 자, 시리우스는 아크투루스보다 3.5배 더 멀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계산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랬다? 연주시차분의 1이 거리야. 그러면 시리우스는 연주시차가 0.7의 반, 0.35분의 1이 될 거예요. 대략 딱 떨어지진 않지만 2.988색 정도가 되겠죠? 자, 아크투루스는 0.1분의 1이잖아요. 그럼 10파섹. 멀죠? 몇 배 정도 차이 날까? 한 3배? 3점 몇 배 정도? 아닌가? 3, 3, 9. 그 정도 차이가 났죠. 근데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면 정확하게 거리가 3.5배까지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틀려요. 그러면 뭐가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인데요. 겉보기 등급은 뭘 나타냅니까? 겉으로 보는 거야.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어디다 갖다 놨을 때, 10파섹에 갖다 놨을 때의 밝기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 절대보다 크다. 이건 뭐다? 얘는 10파섹보다 뒤에 있는 놈이다. 겉보기랑 절대랑 만약에 같아. 그럼 얘는 어디 있다? 10파섹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겉보기보다 절대가 크다. 이거는
10파섹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A별은 겉보기가 크단 말이지. 그럼 얘는 10파섹보다 어디 있다?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애다. B는 어디에 있다? 아, 같으니까 10파섹. 얘는 10파섹보다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C는. 자, 실제로라는 건 뭘 봐라? 절대 등급을 봐라.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이 A가 아니라 밝은 별이 A예요. 기억 들어가는 것은 다 답이 아니죠. 자, B는 10파섹 거리에 있다. 맞습니다. 얘는 맞네요. 자,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 아까 누구였어? A가 10파섹 뒤에 있었잖아. 그러면 C가 아니라 A여야 되네요. 그러면 2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3월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